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든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험금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보험금 수령인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그 각각의 보험료 납부자들이 다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납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어떻게 받았을 때 증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속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좀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 유튜브에 좀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보험금을 납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이 부모한테 증여를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는 보통 이제 그 본인들이 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몫은 어차피 본인들이 낸 거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가져갔었죠. 그 증여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증여받은 돈으로 납부를 했다?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보험금 증여, 계약자 변경을 했을 때 보험금이 증여가 되느냐, 어,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어떤 분이 이제 보시고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5살 때, 30년 납입 80세 만기, 암보험을 가입한 모양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엄마고요. 피보험자는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다쳤을 때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플 때 이제 수익자는 자녀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자녀가 지금 아직 어린데 수익자를 자녀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살 때 가입을 했는데, 20살이 돼서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답니다. 벌써 15년이 흐른 거예요. 엄마가 15년을 납부를 했겠죠. 30년 납입 중에. 그래서 5천만 원을 증여해주고 남은 15년 보험료는 네가 납부해라 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5년 납부했으니 이제 너는 내가 돈 5천만 원을 줄 테니 너가 15년을 납부해라. 근데 지금 20세니까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소득은 없겠죠. 소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자녀 통장에서 이제 납부가 될 거고요. 자, 그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15년을 다 납부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뭐, 그 도중에 발생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암에 걸려서 암 진단금으로 1억 5천만 원, 자녀가 암에 걸려서 암 진단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자녀의 통장으로 받겠죠. 왜? 수익자가 자녀니까요. 이때 엄마가 낸 15년과 자식이 낸 15년, 이 보험료, 낸 보험료만큼의 이제 비중이 생기겠죠. 내가 지난 동영상에서 같이 봤습니다만. 그 비율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 50%. 아마 1억에 50%. 요 말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았으니 1억 5천만 원에 50%인 7,500만 원은 증여가 되는 거냐? 왜? 내가 15년을 냈으니 이 7,500만 원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자녀한테 줬지 않습니까? 내 몫을 자녀한테 줬으니 이게 증여가 되지 않겠냐? 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아요. 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가 자녀, 수익자가 자녀인데 부모가 보험료를 부모 돈으로 납입하고 있었겠죠. 부모가 부모 돈으로 납입을 하다가 이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현금을 증여를 해주고요. 증여를 해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납부를 해라 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암진단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금이 발생을 했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계약이 발생을 했을 때 의무 납입 기간이 얼마고요? 몰라보면 있겠죠. 그리고 부모가 납입을 하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금액이 있겠죠. 증여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증여한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한 돈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증여한 돈으로 납입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자녀의 본인 소득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녀 본인 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환급금의 진단금이 보험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실제적으로 이 증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직접 그 엑셀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엑셀에서 계약자는 부모고요.
네,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생존시는 자녀가 가져간다 그랬죠? 네. 사망시는 이따가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볼 거고요. 의무 납입 기간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30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몰라보험료는 한 25만 원 정도 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정이니까요. 몰라보험료를. 근데 30년을 내야 되는데 30년을 내야 되는데 약 부모가 15년을 납입을 했다 이겁니다. 15년을 납입을 했으면 부모가 약 4,500만 원을 납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25만 원씩 네. 1년 30만 원에 15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300만 원에 15년이기 때문에 4,500만 원을 부모가 납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20살이 됐어요. 증여를 5천만 원을 했답니다. 네. 5천만 원을 하고 이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겠죠. 자, 증여받은 돈으로 소득이 없이 그냥 부모가 준 돈으로 다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50%를 납입한 게 될 거고요. 자녀가 50%를 납입한 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 주신 내용 똑같이 해볼게요. 보험금을 1억 5천을 내가 탔다. 그러면 부모가 15년 납입했고 자녀가 15년 납입했으니 이 50대 50으로 나눠지겠죠. 부모도 7,500만 원을 가져가면 되고 자녀도 7,500만 원을 각각 50도 50씩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왜? 증여받은 돈으로 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뭡니까? 자녀가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부모가 7,500 가져가고요. 자녀가 7,500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는 자, 부모가 자녀한테 1억 5천을 다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다 주면은 일단 부모가 가져가야 될 몫인 7,500만 원은 증여가 되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증여받은 돈 4,50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이 4,500만 원이라는 돈이 7,500만 원으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 늘어났다 이거죠. 근데 소득이 없다는 거죠. 소득이 없었는데 부모가 준 돈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 이 늘어난 돈은 누가? 부모가 기여를 한 것이다. 너는 기여한 게 없다. 부모가 준 돈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7,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중에서 네가 증여받은 돈 4,500만 원은 뺀 나머지 3천만 원. 3천만 원은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7,500과 7,500, 4,500을 뺀 3천만 원 합하면 1억 500만 원이 증여 금액이 돼버립니다. 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1억 5천만 원의 50%인 7,500만 원이 증여로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총 그 증여받은 돈으로 낸 그 보험료가 차지하는 그 보험금이 있겠죠. 네. 절반이니까요. 네. 그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증여받은 돈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만 뺀 나머지는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또 다른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증여가 1억 5백이 되고 옛날에 또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지금 20살 때 지금 자녀가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하고 30살쯤에는 자녀 본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10년은 증여받은 돈으로 내자. 그리고 5년은 이제 자녀 본인 소득으로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랬을 때 똑같이 1억 5천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자, 부모가 15년 냈고 자녀가 15년 냈으니 나눠지겠죠? 7,500. 부모는 7,500, 50%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돈은 여기 33%네요. 10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33%면 7,500에 33%는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6에 7%는 2,500. 7,500이 5천만 원과 2,500만 원으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부모가 다 자녀한테 1억 5천을 다 가져가라 줬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부모가 받아갈 몫은 어차피 증여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녀 본인 소득으로 1,500만 원어치를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2억 2,500만 원으로 불어난 거잖아요. 불어난 거는 자녀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증여받은 3천만 원으로 낸 돈이 5천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소득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차액인 2천만 원. 2천만 원은 증여로 봐서 9,500만 원이 증여가 됩니다. 아까는 1억 500만 원, 이 1천만 원이까지도 증여로 받는데 말이죠. 이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부모가 몇 년 냈냐? 자녀가 증여받은 돈, 소득이 없었을 때 증여받은 돈으로 냈냐? 자녀가 자기 돈으로 냈냐? 증여받은 돈을 한 일찍 취직을 해서 5년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녀 본인 소득은 10년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 금액이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죠? 네. 왜? 본인 소득은 자기 돈으로 낸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모가 내준 건데요. 내준 건데 만약에 부모가 하나도 안 내고 증여를 한 상태에서 자녀가 뭐 한 20년을 내고요. 10년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래서 1억 5천을 받았다. 부모가 낸 건 없겠죠? 가져갈 건 없을 겁니다. 1억 5천 중에 증여받은 돈으로 20년을 냈기 때문에요. 1억이 소득이 없었을 당시에 보험금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 본인 소득으로는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 본인 소득으로 번 5천만 원은 증여 금액이 아니겠죠? 네, 아닐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증여받은 돈으로 이걸 낼 수가 없네요, 지금요. 그러면 한 15년? 16년? 16년 정도 내보겠습니다. 16년 정도는 증여받은 돈은 냈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녀 본인 손으로 냈다고 했을 때 8천과 7천으로 나눠지겠네요.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랬을 때 7천만 원은 어차피 본인 돈으로 낸 거니까 증여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8천만 원 중에 8천에서 4,800 증여받은 돈을 뺀 나머지 3,200만 원은 증여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자녀 본인 소득을 내는 게 가장 좋고요. 증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마지못해서 내가 증여를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소득이 내가 있는데 증여를 받았을 때는 또 상관없습니다. 네. 다 내 소득으로 낼 수 있는 게 충분하니까요.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시기와 소득이 있었던 시기와는 구별돼서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1억 500이 되겠네요. 1억 500이 증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동영상 때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증여와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었고요. 이번에는 재산을 갖다가 소득이 없는 자녀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를 받고 나서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서비스,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